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거짓말과 억지를 동원한 선동질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던 이재명이다 보니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지만 이번에도 억지와 거짓말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많이 다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관련된 혐의로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1심 선고를 앞둔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연금개혁안을 국민의힘이 한때 제안했던 안이다,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통 크게 양보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진짜 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관여한 등의 혐의로 지금 1심 선고가 내달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선고일이 가까워지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마음이 많이 급해진 것 같습니다.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초대형 조작의 피해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화영이 그러니까 검찰의 조작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이죠. 윤석열 정권이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화영이 그 공작의 피해자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 같은 선동은 일단 다목적용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또 자신이 대북 송금과는 나는 무관하다, 이런 억지 주장을 믿도록 하는 일종의 지지자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영을 최대한 위로함으로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겠다, 이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전 부지사의 영치금 계좌, 그리고 이전 부지사의 딸이 펴낸 책 표지, 이런 걸 올리면서 영치금도 보내고 책도 좀 많이 구입해줘라,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당선인,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역구였죠. 용인갑 당선인이 이전 부지사 돕기를 독려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글도 지금 이재명 자기 페이스북에 다시 포스팅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이상식 당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던 이화영 선배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 보수 강서였던 용인갑에서 우리가 승리한 바탕에 이화영 선배의 수고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지애를 발휘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따님 이한이가 책도 냈다. 교보문고 청소년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화영 돕기 1일 찻집이나 주점도 계획하고 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동지애를 발휘할 때다. 힘내라 이화영,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당선인의 이 같은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도 그대로 다시 옮겨놓은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 이런 취지의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때 한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이화영 부지사 변호사비 때문에 부인이 전셋집도 내놨는데 전세금을 검찰이 압류했다, 이런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이를 공유하면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대표가 공유한 글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녀가 출간한 것으로 알려진 책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를 최대한 감사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지금 보석을 신청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심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재판부에 오는 6월 7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유죄 판결이 앞으로 있을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판결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 권력 향배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재판 선고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화영과는 일단은 아직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선고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판단해도 이화영은 유죄로 선고받을 것 같고 또 이화영이 유죄로 선고되면 이재명도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13일에는 자기 유튜브 채널에다가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가리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차별적으로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도 무책임한 주장이자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죄,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법정 밖에서 또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또 어제 오후 SNS에 민주당은 조속한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라면서 합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소득 대체율은 44%였습니다. 이재명 45%가 국민의힘 여당 안이라는 이재명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인 것이죠. 이재명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 50% 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 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 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 제안을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이다. 정부의 안이나 국민의힘 안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이런 위선 떨기를 좀 멈춰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 안을 지금 주장해왔고, 그리고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안을 지금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 이렇게 1%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득 대체율에서 1% 차이, 별것 1%포인트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은 2093년까지 추산한 결과 1%포인트 차이로 1,000조 원의 누적 적자가 더 발생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입니다. 이재명의 이 같은 터무니없는 억지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국가유공자법, 이런 쟁점 법안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의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의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어제 저녁에도 민주당 김성수 간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이 수치를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놓은 안은 정부 안이 아니라 민주당의 안이라는 것입니다. 유경준 의원은 또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 간사가 모르는 여당의 연금개혁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지도 않았던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불법 송금 관여 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달 7일 법정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화영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화영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이화영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 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대북 불법 송금 혐의에 대한 기소는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억지와 선동 그리고 거짓말 앞으로 더욱 강도를 높여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